안녕하세요. 자, 오늘 규방 가사 이 복선 화음가라는 노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규방 가사는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그죠? 가사 중에 어떤 한 갈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바로 규방, 사대부 아녀자들의 노래예요. 사대부 아녀자들의 노래. 이게 이제 조선 중후기 때 많이 유행했던 노래인데요. 사실 종류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복선 화음가는 개녀가라고 해서 이 여인들을 경계하는 노래, 훈계하는 노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내용이 이런 부녀자들의 어떤 도리, 덕목, 이 부녀자가 지켜야 되는 그런 덕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서 굉장히 교훈적이고 유교적인 성격을 가진 개녀가라는 게 있고요. 규방가사 중에 우리 가장 유명한 작품은 사실 허난설원의 규원가라는 작품입니다. 이 규원가는 남편을 원망하는 노래거든요. 그래서 개녀가, 원부가 계열의 노래가 있어요. 바로 남편을 원망하는 노래입니다. 남편을 원망하고 가부장적 그 규범 아래서 억압받고 있는 그런 여인들의 한스러움 이런 걸 노래한 게 이제 원부가인데요. 이 원부가 노래 중에서 여러분들 규원가는 꼭 공부해야 되는 작품입니다. 수능에 이미 출제된 작품이기도 하고요. 자, 개녀가인 이 복선 화음가 요거랑 이제 비슷한 노래가 용부가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용부가에는 뭔가 좀 비판의 대상이 되는 그러니까 어떤 교훈으로 삼아야 되는 그런 인물이 두 명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 복선 화음가에서는 괴똥엄이라는 비판적인 대상이 등장을 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 복선 화음가를 공부를 하시고 이 용부가도 같이 한번 보시면은 비슷한 걸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작품은요. 크게 어려운 건 없는데 일단 해석이 돼야 돼요. 해석. 네, 여러분들 해석 위주로 일단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선생님이 요렇게 현대어 풀이를 밑에다가 놓았으니까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아들 형제 진사를 다 급제시키고 가문도 혁혁하다. 아주 훌륭하다라는 얘기예요. 자, 지금 화자의 아들과 가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들이요. 굉장히 잘 키웠네요. 그죠? 다 이 급제를 시키고요. 또 가문도 굉장히 훌륭한 가문으로 키워냈다라는 얘기예요. 자, 딸이 한 명이 있는데요. 딸을 이제 시집 보낼 때가 됐어요. 딸을 길러 출가하니 혼수 범절 치행이야 다시 일러 어떠하리 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혼수를 챙겨주는데요. 이 혼수가 범절, 예절에 맞게 치행, 다 꾸려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시집 가는 딸을 위해서 혼수를 굉장히 정성껏 준비를 해줬나 봐요. 다시 일러 어떠하리 이렇게 서리법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딱 요 두 줄을 읽어보면요. 아, 화자는 굉장히 자기가 가문을 일으키고 딸도 시집을 보내는데 굉장히 요 밑에 보면은 혼수를 아주 야무지게 챙겨주셨거든요. 자부심이 드러납니다. 그죠? 요런 서리법을 통해서 이 화자의 자부심이 드러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집가는 딸한테 얼마나 챙겨줬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 엄마였으면 좋겠어요. 자, 추나추동, 뭐 봄, 여름, 가을, 겨울이죠? 이 사철 동안 입을 수 있는 사계절 의복 다 챙겨줬어요. 사계절 동안 입을 수 있는 의복, 너의 생전에 유족하다. 사는 동안 아주 넉넉하다. 충분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충분할 만큼의 의복도 챙겨줬고요. 또 바느질에 쓸 침선, 비단입니다. 비단도 잔뜩 챙겨줬고요. 자, 사대부 아녀자가 시집갈 때 혼자 가지 않죠, 그죠? 종들도 챙겨줬어요. 대마구종 춘득이, 대마구종 마부입니다. 마부도 챙겨줬고요. 전가라님, 영매로다. 전가라님, 계집종입니다. 계집종. 남녀노비를 다 챙겨서 보내주는 거죠. 자, 남녀노비를 갖췄으니 이 엄마 진짜 최고야. 땅도 줬어요. 그죠? 논밭인들 아니 주겠느냐? 논밭도 챙겨줬다라는 겁니다. 그냥 논밭도 아니고요. 대한불갈 좋은 전답이에요. 대한불갈 한 가뭄이 들어도요. 불갈 마르지 않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뒤에 각주 나와 있죠. 그죠? 아주 좋은 땅이에요.
300석이나 추수를 받을 수 있는 아주 기름진 아주 좋은 땅을 딸에게 줬어요. 동도지 5천냥은, 동도지라는 거는 소장료입니다. 땅을 빌려주고 받는 돈 있죠? 소장료로 받는 5천냥이 있는데요. 뭐 꽤 큰 돈이겠죠, 그죠? 요용소치할 때 유여하다라고 하네요. 요용소치. 그러니까 필요가 있어서 뭔가 돈 쓸 일이 생길 때 유여, 충분할 것이다. 이거 거꾸로 읽으시면 돼요. 여유로울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엄마 최고. 그죠? 자, 옷도 충분히 줬고요. 그죠? 이 노비도 다 갖춰줬고, 거기에다가 전답, 논밭까지 아주 좋은 땅으로, 노른자 같은 땅으로 챙겨줬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보시면은 혼수 품목과 이 남녀노비 뭐 이런 것들, 이 딸에게 챙겨준 것들이 쭉 열거되어 있어요. 이 열거된 것을 봤을 때 이 집안이 굉장히 좋은 집안이라는 걸 여러분들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가문의 위세를 드러내는 이 화자의 이런 자부심이랑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화자 어떤 사람인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지금까지 읽은 부분에서 이 화자는요, 아들들은 다 이 과거, 급제시킨 사람이에요. 또, 이 가문 굉장히 풍족하죠, 그죠? 여유로운 집안입니다. 이 알뜰살뜰하게 집안을 세운 인물이라 보실 수가 있겠죠? 자, 딸의 결혼을 앞둔 양반가의 어머니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기 삶에 굉장히 프라이드가 있어요. 그죠? 자부심. 딸 또한 자기 삶을 담기를 바라는 그런 여인이 바로 화자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지금 읽은 부분에 당대 양반가의 그런 생활상들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소장료도 받았고, 그지? 남녀노비도 시집갈 때 붙여줬고, 뭐 이런 것들 있죠. 굉장히 사실적으로 형상화된 그런 작품입니다. 이 작품, 영조, 정조, 영정조 때 그런 작품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 양반가의 생활상 우리가 알 수가 있네요. 자,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자, 나의 신행 올 때가 도리어 생각난다 라고 얘기하네요. 자, 딸을 시집 보내려고 하니까 내가 결혼 왔을 때 그때가 생각이 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나랑 비슷하게 시집살이 왔던 이 괴똥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괴똥엄이 시집살이 하던 말을 너도 들어 알겠지만 다시 한번 일러주겠대요. 대강 일러줄 테니 경계하마라고 했어요. 괴똥어미의 시집살이를 경계하라라고 이야기하네요. 이게 바로 이 작품의 창작 의도, 창작 동기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들 좀 챙겨갈게요. 자, 이 나라는 인물, 이 화자, 어머니죠, 어머니. 이 인물은요, 굉장히 집안도 아주 혁혁하게 세운 아주 훌륭한 인물이에요. 그죠? 부덕을 지닌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의 제목이 뭐예요? 복선 화음가잖아요. 선을 부르는. 아이고. 바로 이 화자는 복선의 사례예요. 복선. 굉장히 긍정적인 인물로 그려지고 있고요. 이 나와 대비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대비되는 바로 괴똥어미라는 인물인데 이 괴똥어미는 화음. 뒤에 각주에 나오죠. 화음이라는 게 바로 악한 사람에게 재앙이 내린다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 굉장히 악한 인물. 그리고 그때 당시, 그죠? 그때 조선 사회의 그 기준으로 봤을 때 굉장히 악한 그런 사람이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 집안이 망하고, 이 그런 모습들이 이제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이 괴똥엄이라는 인물은 비판과 경계의 대상, 부정적인 인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자와 괴똥어미 이렇게 대비된다라는 거 체크해야 되고요. 자, 이 괴똥어미가 어떤 그런 모습과 행동을 하는지를 자, 선생님이 쭉 체크를 해놨어요. 같이 볼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청자도 설정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청자? 너, 딸이에요, 딸. 그래서 청자가 설정되어 있다라는 얘기는 말을 건네는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표현상의 특징도 꼭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 작품 마지막에 가서 설명을 할 건데 약간 액자식 구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액자의 그 바깥 부분.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자, 딸에게 건네는 이야기고요. 이 액자 안의 이야기, 바로 괴똥어미의 이야기. 자, 괴똥어미 어떤 사람인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일 처음 시집 올 때 바로 곶동어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곶동어미가 처음에 이 시집을 올 때 가산이 만금이었대요. 만금. 헉, 돈이 엄청 많았나 봐요. 그죠? 자, 이 가산은 바로 시댁의 가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집안이 엄청나게 좋은 집안이었어요. 돈이 많은 집안이었습니다. 그죠? 마당에는 노적이요. 노적. 곡식이 막 쌓여 있는 거야. 곡식이 잔뜩 쌓여 있고요. 너른 광에는 금, 은이라. 넓은 광에는 금은이 쌓여 있었대요. 와, 지금도 뭐 금 갖고 있는 집은 정말 부잣집이잖아요. 그죠? 자, 금은이 가득한 그런 집인데, 자, 여기에서 딸과 곶동어미의 공통점 찾아보실 수 있겠죠? 굉장히 물질적으로 넉넉한 환경에서, 그죠? 결혼 생활을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 곶동어미도 굉장히 넉넉한 그런 집안으로 시집을 왔는데,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신행하여 오는 날에 처음 이제 결혼해가지고 이 시댁에 방문한 날입니다. 가마 문을 나서면서 가마를 타고 왔을 거 아니에요. 가마의 문을 나서면서부터 아주 경박한 행동이 드러나요. 자, 눈을 들어 사방을 막 살펴보고요. 기침을 막 크게 해요. 그죠? 신부 행실이 바이 없다. 신부 행실이 아니구나. 뭐 이런 얘기예요. 그죠? 자, 옛날에는 막 큰 소리 내고 이런 거 싫어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시댁에 지금 처음 시집 온 여인인데 어쩜 이렇게 고개를 좀 숙이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자, 조선 사회의 그런 부녀자의 기준으로 봅시다. 굉장히 정숙하거나 조신하거나 그런 인물이랑은 거리가 멀죠. 경박하고요. 주변 의식을 전혀 안 하는 그런 인물로 그려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화자의 평가가 나오고 있죠. 자, 화자의 평가가 나오는 부분은 이렇게 분홍색으로 미리 체크를 해놨습니다. 신부행실 바이 없다. 뭐 괴이하다. 뭐 이런 거. 화자가 곶동어미를 평가하는 부분이죠. 굉장히 비판적인 태도가 드러난다라는 거 체크하셔야 되겠어요. 자, 신부의 행실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신부란 좀 조신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다담상. 그 손님 대접할 때 내놓는 다과상이잖아, 다과상. 이 다과상에 허다 많은 음식 중에 생밤이에요, 생밤. 생밤 먹는 것도 참 괴이하다, 이상하다라는 얘기예요. 왜 이상할까요? 이게 군밤도 아니고 생밤이잖아요. 먹으면 오드득 막 이런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죠? 왜 굳이 많은 음식 중에 생밤을 먹는지 참 이상하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배가 그리 고파 국 마시고 떡을 먹고 굉장히 괴걸스럽고, 그죠? 굉장히 본능에 충실한 그런 인물이네요. 자, 좌중 부녀는 어이하라. 떡 조각을 집어들고 이도 주고 저도 주고 막 떡을 막 이 사람 저 사람 나눠주면서 막 먹이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이 사람 지금 시집 온 날의 행동이에요. 이 좌중의 부녀, 이 시댁 어른들 아니겠어요? 그죠? 시댁 어른들 오늘 처음 만나잖아요. 그죠? 처음 만나는데 이 떡 조각을 막 이 사람도 주고 저 사람도 주고 굉장히 낯가림이 없고요. 굉장히 산만하고, 그리고 이 떡을 어떻게 보면 집안의 어떤 재산? 먹거리잖아요. 그죠? 굉장히 낭비하는 그런 모습 다 부정적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그죠? 여기 평가 나오잖아요. 또 비판적인 세댁 행실이 전혀 없구나. 시집 온 첫날 맞냐? 뭐 이런 얘기예요. 자, 아이고, 그죠? 이 모습도 영 아니네요. 그죠? 이 입군역, 요런 비속어를 사용했다는 건 뭐예요? 굉장히 이 인물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 풍자적인 태도가 드러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입구역에는 막 침이 질질질질 흘렀나 봐요. 연지분도 간대없고, 연지분 얼마나 곱게 화장을 하고 갔겠어요? 다 지워진 거야, 화장이. 그지? 화장도 다 지워지고요. 아깝구나. 대단치마는 비단치마입니다. 저 중국에서 오는 그 수입 비단으로 만든 아주 비싼 그런 치마인 것 같아요. 얼룩덜룩 막 먹는 걸 막 이것저것 먹었으니까, 그죠? 음식이 막 묻어서 얼룩덜룩 흉악하다라고 얘기하네요. 그죠? 이 옷매무새나 이 몸가짐이 단정하지 못한 모습. 자, 이거 다 곶동어미의 그런 모습들 선생님이 옆에다가 정리를 해본 거예요. 자, 신부 행동이 그러하니 누이하니
외면하겠느냐라고 서리법 사용하고 있죠? 자, 다 외면한다라는 얘기. 어이구, 막 하면서 손가락질 하는 거야. 그지? 자, 부정적 인식을 강조하기 위한 서리법 사용됐습니다. 자, 시집온 첫날만 그랬느냐? 아니란 얘기예요. 자, 3일이 지났는데 형용이 기괴하대요. 형용, 행동이 참으로 기괴하구나라는 얘기예요. 자, 참 이상한 신부야, 그지? 자, 백주에 대낮부터 낮잠을 막 자고요. 게을르죠. 혼자 앉아서 군소리, 막 중얼중얼 이런 소리를 막 내는 거예요. 자, 둘이 앉아 누구랑 이렇게 얘기만 하면 남 흉을 그렇게 보고요. 문틈으로 손보기, 손님을 막 엿보고 담에 올라가지고는 시비, 싸움 구경하는 거예요. 싸움 구경. 굉장히 남 참견하기 좋아하고, 그죠? 속되고 천한 성품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어른 말씀에는 막 말대꾸예요. 토달기, 말대꾸. 예의가 없죠. 금강산은 어찌 알고 구경하니는 둘째 가라 할 만큼 자기가 더 아는 척을 하는 거야. 금강산은 어째서 좋고 이째서 좋고 막 자기가 아는 척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기억 니은도 모르는데 자, 이때는 선생님이 아까 영정조 시대일 것으로 추측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양반 아녀자 부녀자들은요. 한글 정도는 알았어요. 한글 정도는 읽을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억 니은도 모르는데 책을 들고 앉아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교양, 상식과는 거리가 먼, 그죠? 굉장히 해학적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기억 니은도 모르는데 책을 이렇게 들고 앉아있다라는 얘기죠. 앉음, 용렬하고 걸음도 망측하다라고 하네요. 앉음, 시어가 반복되고 있죠? 운율. 반복은, 아이고, 항상 이 운율감. 시에서는 여기서도 반복되네요. 걸음. 이 용렬하다, 변변치 못하다라는 얘기. 앉음, 모습도 별로고 걷는 것도 아주 망측스럽게 걷는다라는 얘기예요. 자, 거기다 다른 박질. 뛰어갈 때는요. 막 웃으면서 뛰어가나 봐요. 하하하 막 웃으면서 굉장히 경박하네, 그지? 무슨 일인고 서리법도 나오고요. 자, 그래서 치마꼬리는 헤어지고 치마 끝이 다 달았고요. 비녀는 빠져가지고는 개가 물어가는지, 그죠? 비녀도 막 잃어버리기 일쑤고요. 굉장히 해학적이죠? 허리띠는 어디다 두고 허리띠도 다 풀어졌나 봐요. 붉은 허리를 아이고, 그죠? 살을 다 보이고 다니고 있네요. 그죠? 옷매무새가 단정치 못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어른들이 그래서 이 걱정을 해서 한마디씩 하면은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쪽박 한 박을 다 던지면서 쪽박 한 박. 이거 바가지 그릇이에요. 이렇게 박 아시죠? 박. 흥부 놀부가 이렇게 슬근슬근 탔던 그 박 있죠. 박을 이렇게 속을 파가지고 그릇을 만드는데 이 그릇을 막 집어 던진다는 얘기예요. 아이고, 그죠? 예의범절은 아주 개를 줬네요. 그죠? 성내어 솥대 닦기. 자기한테 잔소리했다라는 거죠. 화가 나가지고는 분노의 솥을 닦는 겁니다. 분노의 칫솔질 하는 그런 짤 있잖아요. 유명한 짤. 여기서 이제 가마솥을 막 닦는 거예요. 분노해가지고. 자, 독살 부려 그릇 깨기. 악에 맞춰서 막 그릇을 던져서 막 깨버리는 거예요. 살림살이에 막 화풀이 하는 거죠. 굉장히 거칠고 사나운 모습. 지금 굉장히 부정적인 모습들이 쭉 열거되어 있지 않나요? 자, 우리 잠깐 정리하고 갈게요. 선생님 위에다가 써놔가지고. 자, 요 부분 보겠습니다. 자, 이 작품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중요한. 자, 지금 궤동엄이라는 이 시적 대상, 굉장히 부정적인 행동과 외양, 모습을 열거하고 있죠. 쭉쭉쭉쭉 열거하고 있어요. 굉장히 구체적이고요. 해학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기억, 니은도 모르면서 책을 읽고 있다. 뭐 이런 것들 있죠. 자,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웃음을 유발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죠? 작품의 흥미를 높여주는 효과가 있고요. 대상에 대한 비판적 태도가 아주 잘 드러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 중요한 특징이니까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계속 궤동어미의 그 활약상을 한번 볼까요? 어떤 또 행동을 했는지. 자, 예의 없게 어른들한테 막 대들고
살림살이에 화풀이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자, 등잔 뒤에 넘복이며 가만가만 말뜻을 세워 아니한 말도 다 지어내 막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죠? 일가 간의 이간질, 가족 간의 이간질까지 했어요. 가족끼리 화목해야 되는데, 그죠? 가족의 불화를, 갈등을 일으켰네요. 그죠? 자, 좋은 물건은 잠깐 보면 도벽도 있어, 도벽. 도적하기 예사로다. 굉장히 탐욕스러운 그런 성격인가 봐요. 그 중에 행실보소. 악한 사람과 부동하여 악한 사람과 어울려 다닌다란 얘기예요. 착한 사람을 막 흉을 보고요. 제 처신이 그러하니 남편인들 귀할 소냐? 남편을 귀하게 여기겠어요? 서리법 나오네요. 자, 남편이랑 그렇게 사이도 좋지 않으면서 금슬조차고 살풀이를 해대요. 무병, 병이 없어라, 건강해라, 이렇게 푸닥거리, 굿을 합니다. 살풀이, 굿, 뭐예요? 미신을 맹신하는 모습 드러나죠. 지금도 미신을 너무 믿으면 좀 좋지 않게 보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그랬다라는 거죠. 미신을 너무 맹신하는 그런 모습. 이 의복도 주고 금전도 주고 누구한테? 무당한테 다 퍼주는 거예요. 옷, 돈. 그죠? 아들 낳고 부귀하기를 무당에게 비는 거예요. 집안 재산을 다 탕진하면서. 정성껏 빌어보소. 산에 올라가 산제를 하고 산신령한테 비는 거죠. 절에 가서 공양을 한들 절에 가서 뭐 이렇게 쌀 같은 거 바치는 게 이제 공양이잖아요. 그죠? 공양 같은 걸 한들 이런 것도 집안 재산을 탕진하는, 집안의 재산을 낭비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공양. 이런 것도 연결해 볼 수가 있겠죠. 의복도 주고 금전도 주고 절에 가서 공양도 하고 집안의 재산을 막 낭비를 하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착하게 살고 그러면은 이 복이 올 텐데 그러진 않고 나쁜 짓은 다 하고는 이 미신의, 그죠? 이 미신의 이 힘으로 복을 받으려는 그런 행동을 한다라는 거죠.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거죠. 제 인심이 그러하니 인심이 좋지 못하잖아요. 귀신인들 돕겠느냐라는 얘기예요. 돕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자, 계속해서 비판적인 태도 드러나죠? 여기 보면은, 자, 유사한 통사 구조가 반복되는 것도 보이는데요. 여기 보죠. 도울 쏘냐? 리을 쏘냐? 그죠? 없을 쏘냐? 위에서도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귀할 쏘냐? 이런 식으로 쏘냐? 유사한 통사 구조 반복되고 있어요. 반복은 아까 운율이랑 연결 지어보라고 했죠? 운율. 자, 운율감 드러나는 거고요. 자, 귀신도 돕지 않을 것 같아요. 게다가, 우환이 연접하니, 연접, 잇따라, 끊이지 않으니, 이런 뜻이에요. 근심과 걱정이 이 괴똥어미로 인한 우환이겠죠. 사망인들 없을 소냐. 이 집안에 죽는 사람들이 자꾸 생긴다란 얘기예요. 괴똥어미가 시집 오고 나서 이 집안에 좋은 일이 하나도 없네요. 그죠? 흉흉한 사건들만 계속해서 일어난다란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괴똥어미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괴똥어미의 시집살이. 액자 안에 들어가는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액자 바깥으로 올게요. 액자 바깥으로 와서 마지막으로 딸에게 당부하는 말 하면서 노래가 끝나고 있어요. 자, 따라 따라 아기 따라 라고 부르네요. 자, 청자 설정되어 있는 거 확실하죠? 그죠? 자, 따라 따라 아기 따라. 자, 시어 반복 뭐예요 이거? 우리 민요에서 잘 드러나는 따라 따라 아기 따라. A, A, B, A. 단순 반복되는 그런 운율이잖아요. 그죠? 시어 반복으로 운율 드러나고 있고요. 따라, 따라, 아기 따라. 이렇게 운율 드러나고요. 자, 복선화음. 자, 이 시의 제목이죠? 착한 사람에게는 복이 내리고요. 악한 사람에게는 화가 내린다는 법이 이를 보니 분명하다라고 했어요. 이를 보니. 바로 나와 괴똥어미의 사례를 보니까 분명하구나라는 얘기요. 나는 복선, 그지? 복선의 사례였고요. 괴똥어미는 화음의 사례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대비됩니다. 나와 괴똥어미 대비되는 캐릭터. 자, 이를 보니 분명하다라는 얘기예요. 자, 저 건너 괴똥어미 너도 흠연 보지 않았느냐? 너도 얘기 들어본 적 있지 않느냐? 라는 얘기예요. 허다세간, 허다하게 이 세간, 살림살이와 포진철물, 물건들이에요. 물건들. 집안의 물건들.
남용남식. 함부로 막 낭비했다라는 얘기입니다. 함부로 막 쓰고 나더니 그 모양이 되었구나. 어떤 모양이 됐다는 얘기요? 집안이 망했다라는 얘기입니다. 패가망신. 자, 그래서 굉장히 사치스럽고 무절제한 재산을 다 탕진하는 그런 모습이 그려지고 있네요. 자, 다시 한번 반복되죠? 따라, 고명 따라. 고명딸이 뭐예요? 아들들 많은 집안의 외동딸을 고명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명딸아, 괴똥어미를 경계해야 돼요. 이게 바로 이 시의 창작 동기라고 이야기했죠. 자, 우리 이거 한자성어로 반면교사라고 합니다. 반면교사, 다른 사람이나 사물의 부정적인 측면에서 가르침을 얻는다라는 뜻이에요. 비슷한 한자성어 타산지석이 있습니다. 타산지석. 자, 괴똥어미는 경계해야 하고요. 너의 어미는 살을 받아, 본받아 라는 뜻입니다. 너의 어미가 해왔던 일들은 본받아. 세금 결시 잃은 말은 지금, 내가 이르는 말은 부디 각골, 뼈에 새기란 얘기죠. 뼈에 새기라. 뼈에 새겨서 명심해라. 마음에 새겨, 명심해라.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딸이 지금 시집 가고 있잖아요. 딸아, 울지 말고 위로하는 모습 그려지고 있죠. 부디 잘 가거라. 응? 잘 가거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말이 나와요. 어렵네요. 그죠? 효봉구고. 뒤에 각주가 나와 있습니다. 시부모님을 효성으로 섬기고 순승군자. 옛날에는 아버지를 섬기고 남편을 섬기고 뭐예요? 남편이 죽으면 아들을 섬겨야지 그게 부녀자의 덕목이었거든요. 남편 말을 순종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조금 안 어울리는 그런 덕목이네요. 자, 동기우애, 동기간에는 우애 있게 지내야 하며 지친 화목, 가까운 가족끼리는 화목하게, 친지끼리 화목하게 지내라 라는 마지막 당부사항이 드러나 있네요. 바로 화자가 중시하는 부덕입니다. 부녀자의 덕목이라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다 이 가부장적 규범이라 보실 수가 있고요. 유교적인 덕목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당시에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가부장적 규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화자가 부덕을 당부하면서 기쁜 소식이 들리면 명년, 내년에 3월 화류시에 바로 화전놀이라는 이 부녀자들의 명절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날은 이제 집 밖에 나가서 꽃을 따가지고 화전을 구워 먹으면서 놀 수 있는 그런 날이 있었거든요. 이날 모녀가 다시 한번 만나자. 그때 다시 만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마지막 부분, 자, 딸에게 당부하면서 시가 끝나고 있어요. 자, 어때요? 표현상의 특징들 몇 가지 정도 정리를 하고요. 그죠? 내용 이해 정도, 그지? 내용을 이해하면서 해석할 줄 알면은 되는 그런 시입니다. 자, 우리 박스 안에 있는 글 읽어보면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 노래는요, 저기 경상도 지방, 이 안동에 얼마나 그 집성촌들이 많아요. 그죠? 그 안동 지방을 중심으로 유행한 규방가사입니다. 규방가사 중에서도 뭐예요? 여성들이 고수해야 될 부덕을 알려주는 이 교훈적인 노래. 바로 개녀가에 해당이 됩니다. 개녀가. 자, 이 작품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어머니인 화자가 결혼하는 딸에게 건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어머니인 화자가 결혼을 한 후 부덕을 지키며 부지런히 살림을 해서 가난한 집안을 일으켜 세우고 남편과 아들들은 모두 과거의 급제에 가문을 빛나게 한 과정이 담겨 있었어요. 어머니의 어떤 자부심도 드러났었죠. 자, 그래서 제목인 복선화음가에서 이 복선, 선한 일을 한 사람은 하늘이 복을 내린다라는 이 어머니의 삶을 함축적으로 드러낸 표현이 바로 복선입니다. 복선. 자, 둘째 부분은 괴똥어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괴똥어미는 굉장히 부정적인 인물로 그려지고 있어요. 성품이 소각스럽고 사치스럽고 행동거지가 단정하지 못하고 집안에 불행을 가져온 인물이에요.
마지막에 다 이 패가 망신했죠. 어머니 화자는 결혼하는 딸에게 반면교사로 삼으라고 괴똥어미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그래서 이 복선 화음가에서 화음은 무절제한 행동을 한 사람에게는 하늘이 화를 내린다 라는 뜻으로 바로 이 괴똥어미의 삶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 부분은 어머니인 화자가 딸에게 자신을 본받고 괴똥어미는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당부하는 여성의 덕목 4가지 나와 있었죠. 그죠? 당부하는 내용이 마지막에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아까 이 노래 크게 이제 액자식 구성으로 볼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요렇게 액자를 그려봤어요. 자, 이 액자 바깥의 이야기는요, 바로 어머니의 이야기예요. 어머니. 자신의 업적. 그죠? 자신의 어떤 성공담, 복선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부녀자의 어떤 덕목을 당부하는 이야기. 액자 안에 들어간 이야기는 괴똥어미의 이야기죠. 부도덕한 여성이고요. 화음의 예시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액자식 구성에 대한 설명까지 해봤어요. 자, 복선화음가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면서 해석이 안 되는 부분 꼼꼼하게 보시고요. 중요한 특징들 정리해 보시면 시험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